그 영암입니다, 영암. 보통 뭐 10만 평, 20만 평 그쪽에 가면 많이들 하셔요. 그래서 이 고구마가 이제 전라도 익산서부터 김제, 고창, 무안, 해남, 영암 이쪽이 많이 재배하는데 이쪽 땅들이 한결같이 다 황토 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를 더 연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고구마 밭을 어떻게 하냐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팝니다. 대형 갖다가 5m 간격으로 파갖고 여기다 놓고 겉흙은 갖다 속에 집어넣고 속흙은 걷다가 이제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작장애 때문에 지금 땅 뒤집기들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땅 살리기 쓰게 되면은 땅 뒤집기 안 해도 돼요. 고구마든지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싸게 팔아도 돈이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고구마 수익 낼 수 있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것도 이랑 두둑 미스텝이, 이 미스텝이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는가? 땅을 살리고 가뭄 관수. 우리는 이제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이제 목적이지 않습니까? 면적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단일 면적당 수량 싸움이다. 그래서 이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그냥 심으면 쭉쭉 죽어버리고. 이게 이제 그 호박고구마인데 이것 때문에들 못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토양을 살리면서 이걸 하니까 죽는 게 훨씬 덜하다. 그래서 이제 당진 쪽에는 이걸 하고 있고요. 고구마 농사 갈수록 왜 힘들까요? 제일 문제가 이제 처녀지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땅 뒤집기라고 땅 살리게 해주고 객토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연작장애 극복을 해야 됩니다. 1등 농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죠. 고구마도 가격 편차가 엄청 큽니다. 35,000원 받는 사람 있는가 하면 2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가격 편차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생육 시기별 날씨 일찍 가뭄 습해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 농사가 이게 쉬운 농사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농사예요. 알타리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린 뿌리면 되는 줄 아는데 근형이 잘 잡혀야 되잖아요. 거름이 세면 넝쿨만 무성하고 밑이 안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나요? 땅 속에서 무슨 일을 알 수가 있나요? 이게 이제 연작 때문에 이게 심어서 바로 죽지 않습니다. 심고 나서 한 20일 정도 되면 이렇게 노랗게 변해가면서 스물스물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반까지 죽습니다. 반까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하려면은 토양, 땅을 살려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유해 미생물이 없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 넝쿨적인 병에 이제 호박고구마가 됐든 일반 고구마가 됐든 심한데 특히 호박고구마에서 이게 심하다. 여기 이제 호박고구마 켜놓은 겁니다. 이게. 여기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한 포기에 13개씩 이렇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이제 평당 한 15kg 정도 나와요. 고구마 괜찮죠? 호박고구마 좀 커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소비처가 일반 꿀고구마하고 틀리게 잘 나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이제 캐도 흙이 달라붙질 않는 거예요. 흙이. 제가 이 당진도 이게 황토 땅이라 이 회장님이 이걸 해결해 달라 해서 5 농가한테 제가 시범 보내갖고서 해갖고 지금은 이제 농협에서 이제 지원 사업을 해갖고 이렇게 나가고 있죠. 흙 털기가 아주 부실부실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깨끗해 버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칼 때 비가 많이 와갖고 땅 살리기 쓴 것들은 10kg에 그냥 납품을 하고 흙이 많이 붙은 건 1kg 감모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업할 때도 아까 같이 생강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좋죠. 이분은 이제 무안 조합장님 하셨던 분인데 10만 평 농사지입니다. 고구마가 땅에 깔렸어요. 이 집은 이제 꿀고구마인데 80%가 다 상품성이 있습니다. 80%가 이 집에 다 이렇게 돼 있죠. 흥농TV입니다. 오늘이 9월 4일입니다. 저는 전남 무안군 시험경면에 있는 김민환 사장님 때 고구마 수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고구마 농사 갈수록 왜 힘들까요? 이 연작장애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연작장애를 극복하고 고구마를 수확 현장에서 저희 4종 세트를 이용해서 우리 사장님이 농사 주셨잖아요. 목점 때문에 수확 현장에서 하나도 팔지도 못했던 맛이거든요. 이제 우리 4종 세트 평가를 사장님하고 한번 하러 나왔습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고구마가 아주 널려 있네요. 그러죠. 밭이 빨갛잖아요. 예. 예. 이게 널려 있는 게 고구마가 아니라 다 돈입니다. 돈. 그렇습니다. 예. 박스당 39,000원이면 이게 개당
개당 500원 이상 치워지죠. 그죠? 네. 예, 예. 돈이 그냥 500원짜리가 쫙 깔려 있네요. 네. 사장님 이 그때 고구마를 35,000 저희 원씩 금년에 판매했던 이제 거죠. 저희 흥농 4종 세트를 이용해서 재배하셨잖아요. 그동안 모종상서부터 지금 수확 시기까지 우리 사장님께서 하셨던 그 재배 과정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묘판에서 예, 예. 엑스컬리버 하고 그 뭡니까? FA백하고 예, 3회 정도 살포를 했고요. 예, 그 순이 다 큰 다음에 예, 예, 이제 범퍼에 나올 때는 예. 그 엑스컬리버 물에다가 해가지고 침질을 해서 모종, 전체 심은 예, 겁니다. 전체. 모종을. 예. 그리고 이제 사장님 올해 제 땅 살리기 유지기를 많이 가져가셨잖아요. 이 고구마 밭에 지금 다 기빌로 지금 처리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50평에 한 포씩 했습니다. 50평에 하나 하고 고구마 전용 비료는 얼마씩 넣었어요? 고구마 전용비를 한 포 넣습니다. 200평. 200평에. 예. 그 우리 비료 12장이 딱 맞는 것 같죠? 정확합니다. 예. 정확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고구마에다가 지금 제 4종 세트 농법을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실은 이 사장님 뭐 알타리 농사도 많이 지시잖아요. 네. 이 고구마 농사, 알타리 농사가 쉬운 것 같으면서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예. 이 12 기준을 맞추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이 매뉴얼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고구마가 12에 거름이 세버리면 넝쿨만 무성하고 열매는 시원찮고 네. 알타리도 거름 세면 잎만 무성하고 밑이 근형이 안 잡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개경식물, 이 고구마, 감자는 이제 근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근형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 사장님은 이제 그동안 이제 했던 노하우도 계시지만 이제 그대로 시비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고구마 올해 만족하십니까? 대만족입니다. 대만족인 게 예. 이제 지난해 고구마 했을 때는 예. 잎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잎이 무성했을 때는 어떤 농가가 판단을 하든지 간에 잎이 무성하면 고구마 밑이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수확량이 반 예. 정도로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예. 이제 저희 포장에는 어느 포장보다도 잎이 또 무성했습니다. 예. 이제 무성했는데 그 잎이 무성해서 이제 무서워서 그 FA백하고 하나로 뚝을 예. 3회 살포를 했습니다. 3회 네. 살포를 하면 유심히 관찰해 보면 농업인으로서도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예. 이제 뭘 느끼냐면 잎이 변합니다. 이제 네. 잎색이 좀 변하고 네. 그걸 이제 유튜브도 뭐 저도 많이 봅니다만은 잎이 무성하면 그 고구마 수확량이 없다는데 수십 차례를 와서 밭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뭐 애치기로 친다는 농가도 있고 별의별 농가가 다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잎이 무성해 갖고 지금들 문제가 되잖아요. 고구마 합의하면은 이 고구마를 두둑을 만들어서 옆 두둑이로 넘어가기 직전에 억제를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는 땅 살리기를 50평에 하나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200평에 고구마 전용 하나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딱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엄청나게 이 집이 무성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도장을 잡아야지 이제 밑이 들을 거 아닙니까?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을 바꿔주는데 아까 그 FA백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500리터에다가 이게 500리터용이거든요. 요거를 500리터에다가 2개 타고 하나로 뚝은 하나 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번을 일주일 내지 열흘 간격으로 줬는데 요거를 뿌리고 나면 엽색 자체가 변합니다. 녹록색 돼 있던 게 연두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영양생장을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서 이분이 이제 재배를 해갖고 이제 올해 수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봐가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끝까지 그냥 저는 하나로 뚝하고 FA백하고 이것만 3회를 살포를 했는데 제가 농사 지었지만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입니다. 지금. 아. 보통 농가들이 지금 수확하는 시기에 저보다 일주일 정도 먼저 밭에 파종을 한 농가들이 그렇습니다. 6kg에서 7kg 정도 나오는다는데 우리 포장은 지금 12kg 정도 나옵니다. 12kg 그러면 정도 2배 나오는데 농사지었잖아요, 사장님. 2배 농사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그 삽식을 해갖고 오늘까지 며칠 된 거예요? 오늘이 131일째입니다. 131일째. 128일째부터 수확을 해가지고 오늘이 네. 131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계속 수확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날마다. 이제 면적당 지금 평당 12kg. 네, 그 다른 농가들은 이제 6kg, 7kg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2배 농사 지셨네? 2배 농사지고 상품성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니면서 교육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구마 재배된 그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네. 그래서 이제 고구마 재배된 환경에 이해를 해야 되고 토양 환경에 좌우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농사가 이제 고구마뿐만 아니라 모든 농사가 이제 과학과 원리가 접목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게 접목이 이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노력을 하면 곱이 되고 생각까지 바꾸면 이제 2배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사장님은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2배 농사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구마가 자라는 습성을 알고 제때 물 주고 농약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조절을 잘 해줘요. 재배에 대한 시기 조절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2배 농사를 지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갈수록 이제 모든 농사가 더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첫째 이제 기후 환경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고구마 이 수확 시기에 우리 사장님도 이게 며칠 전에 더 캐수가 있었는데 비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늦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고구마 재배 면적이 엄청 늘어나고 소비자들도 많이 구매 욕구가 많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심어도 이 연작으로 인해서 이제 수확량이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연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입니다만은 지난해 이제 예. 1,400평짜리 밭에 예. 고구마를 심었었는데 실제 한 뿌리 수확을 못했습니다. 아, 1,400평 농사 지어가지고 예. 650만 원 정도 마이너스를 냈는데 예. 작업비 보태가지고 그대로 갖다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아, 이제 그게 연작장애죠. 이제 먹점 왔다고 그러는데 예, 예. 연작장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느 누구든지 다 먹점이 온 밭은 예. 지하 3, 4m 밑에 흙을 걷어내지 않으면 그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들 다들 그럽니다. 네. 그러는데 저는 지금 이 포장은 엄청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 마늘 양파 하던 포장인데 이게 수확 시기에 비가 오면 예, 예. 이 밭에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항상 이 습이 많은 땅이어서 습이 많은 땅은 고구마를 안 해야 된다고 이제 예. 다들 그러는데 이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고집을 하고 있는데 최고 우려했던 땅이 최고의 지금 다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확을 예. 하고 있는데 필지로는 8군데 지금 필지에서 최고 안 좋은 지금 포장 수확을 한다고 해가지고 수확을 했는데 지금 대만족입니다. 대만족인데 다른 농법이 아니고 저는 흥농사종 농법 뺏기 그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먹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저는 흥농사종녹비 사종농법 예. 그거 하나밖에 처방한 게 없는데 지난해 먹점이 왔던 그 포장이 일체 안 옵니다. 우리 사장님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이제 여기다 심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사정세트 농법을 이제 권유를 했고, 그래서 이 무안 땅은 제가 이제 양파 때문에 이제 오래전부터 다녔지 않습니까? 네.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끝도 안 들어가고 이쪽 토양들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늘 양파를 많이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토양병균은 실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늘 양파에 나타나는 흑색 썩은병균 그런 각종 그 유해균이 토양에 많이 잠복해 있기 때문에 또 여기는 연작에다가 과비에다가 이런 미숙태비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우려했던 고구마의 이제 먹점 현상 그리고 또 이제 넝쿨조금병 이런 것들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없게 해준 게 토양의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여기도 먹점 나오나요? 스판덱에서 나오죠. 저게 이제 그 미숙태비 때문에 나옵니다. 이제 미숙태비가 발효되면서 과습해 버리면은 거기서 유기산이 나와갖고 표피에 다 버리면 저게 이제 먹점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미숙태비를 내실 때는 미리 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고구마도 4월 20일경에 여기도 심나요? 이제 4월 20일경에 심어버리면은 이제 그때 한 달 전에 미숙태비를 내시게 되면 한 달 전에 그냥 땅 살리기가 같이 넣어 놓으시면은 발효가 잘 됩니다. 그리고 그 퇴비도 오랫동안 가고요. 화면 그대로. 유해균이 증식을 억제를 시켜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유효균은 증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이 넣으셨던 그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무항생제 개분에다가 효모균을 접종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효모 활동에 의해서 토양에 들어가서 질소 고정도 시켜줍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4개월 내지 6개월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만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꿎도 들어간 토양이 그게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구마 캐도 흙이 안 달라붙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부실부실해서 이 특히 넝쿨작물, 고구마, 감자, 생강 이런 작물들은 뿌리에 산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토양 속에 산소가 한 15%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은 이제 비대도 덜 되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넝쿨종임이나 흑점병, 먹점 새기는 거는 미숙퇴비의 과습에 의해서 많이 생깁니다. 미숙퇴비가 토양에 들어가서 발효가 되면서 산소를 고갈시키고 유해균 증식을 시켜갖고 이 또 이제 퇴비가 썩으면서 그 유기산이 나오면은 이 개경에 닿아버린 그 자리가 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흑점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게다가 또 이제 과습해버리고 금년같이 비가 많이 오면은 산소가 부족되니까 그균이 더 증식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땅 살리기에는 그 균을 억제시켜주는 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장님이 고구마 심을 때도 엑스칼리버 침지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 엑스칼리버도 근권미생물,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질소를 고정시켜갖고 토양에 있는 비료 흡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 올해 그거 못 느끼셨어요? 금년에 고구마 식재하고 나서 7월 달까지 엄청 가물었잖아요. 쓰신 분들이 한 분도 없는데 제가 한 4, 5년 동안 여기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갖고 60리터에다가 고구마 순을 넣었다 빼갖고 한 3, 4일 여기도 응건시켰다가 심자 큐어링 시켜갖고 그대로 막바로 심습니까? 큐어링 합니까? 고구마 순 잘라갖고. 예? 바로 심어요? 바로 심으셔도 되는데 일단 하루 이틀 큐어링 시키는 게 좋아요. 그 상처난 부분이 아물어서 나가야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호박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큐어링을 꼭 시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 놔둬버리면은 순이 또 노랗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 3, 4일 동안 이제 창고에다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퇴비를 안 내고 짓고 고구마는 50평에 우리 땅 살리기 하나 하고 200평에 고구마 전용 하나 딱 쓰면은 딱 맞는 거예요. 그 영암에도 이렇게 해봤는데 딱 맞더라고요. 고구마도 마찬가지로 거름이 폭발하더라도 이게 완만하게 가기 때문에 비될 때까지 비분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구마 개경이 일정한 거죠. 그래서 좋은 토양 어떻게 만드는가? 고구마 특히 더 그러죠. 아까 얘기했듯이 토양 검사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석회 우도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구마는 pH가 5.5에서 6.0 정도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산도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 시고구마 실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10평 내지 5평에 갖다가 한 달 전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복토해주면은 고구마 순 잘 자랍니다. 이 고구마 순은 여기 자가 생산하시죠? 이 자가 생산해갖고 1번, 첫 번째, 두 번째 고구마 심으셔야 됩니다. 이 절간이 길어져 버리면 수확량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고구마 순이 마디가 짧잖아요. 사다가 심는 거는 자르고 나면 요선물 뿌리고 그래갖고 자꾸 마디가 길어져 버리면은 수확량이 더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여기서 이제 과습해 버리면 뭐가 많이 생기냐면은 그 신미단무늬병이라고 곰팡이가 많이 생기죠. 이 엑스칼리버가 이게 약입니다. 이게 약. 그래서 고구마 밭을 만들기 전에 엑스칼리버 이 땅 살리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고구마 씨 놓는 건 잘 아시잖아요. 일렬로 쭉 해서 5cm 간격을 내갖고 머리는 머리 부분대로 놓으셔갖고 복토를 이 흙을 내시는데 미리 놓아 놓으시면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고구마 자르고 추비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절간이 일정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 놓아 놓으시고 위에다가 이제 이 엑스칼리버를 이제 복토하고 물 타서 10말을 타는 겁니다. 10말 타서 주시고 또 순을 자르고 나서는 F100하고 하나라 뚝하고 주셔도 되고요. 또 거름이 부족하면은 이거 추비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고구마 묘상에서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병균을 감염이 된 나가서 봄밭에서도 퍼지는 거예요. 특히 신미단무늬병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해 주십사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두둑에서 저쪽 두둑 반대 두 번째 두둑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두둑 넘어가기 전에 이때 옥제를 잘 시켜야 되겠죠.
그때 이제 FA100을 500리터에 2개 하고 하나로 뚝을 해갖고 15일 간격을 요거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일 간격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지방에는 이제 고구마를 일찍 심어갖고 8월 달서부터 캐시는 분들은 심어놓고 흙일로 복토내는 게 아니라 요즘에 비닐로 복토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지난해 그걸 했는데 원체 바람이 많이 불어버리니까 복토한 게 그냥 다 날라가갖고 흙일 낸 것만 오히려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복토를 잘 해놓으시고 일찍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비닐을 걷고 나서 20일 있다가 조거하고 하나로 뚝을 주려는 이유는 넝쿨조금병, 무름병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량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우량묘. 우량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디가 짧아야 된다. 그래서 1번, 2번가를 심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고구마도 이제 아주 저온에는 아주 약하지 않습니까? 그 일찍 지온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심게 되면 이제 뿌리가 활착이 안 되고요. 과습과 저온이 겹치면 이제 넝쿨 마름병이 많이 발생되고요. 갱년기에 과습은 통기 부족으로 이제 비대불량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재배적지는 뭐 이제 잘 하시는 거와 마찬가지 이런 토양들이 좋죠. 그리고 이 심는 것도 있죠. 이 심는 거리는 여기 몇 cm래요? 20cm. 아까 그분은 이제 25cm 했는데 20에서 25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평 심기 많이 하죠. 여기도요. 그렇게 해서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인 이제 석회는 이제 이게 요구도가 높지 않으니까 영양생장일로 바꿔줄 때는 이제 FA100을 뿌려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과범무 이제 개경비대할 때 열대가 지속되고 그러면 그냥 숨만 자라잖아요. 이때 이제 FA100하고 하나로 뚝을 갖다가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높을 때 이때 이제 뿌리 발생이 빈약해지고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늦게 심은 그 고구마들이 이제 비대가 잘 안 되고 그런다는 이유가 이제 그것입니다. 이 고구마 전용비료는 이제 토양에 따라서 뭐 150평에 쓰실 수도 있고 200평에 쓸 수도 있고 사장님들 그 토양은 사장님들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좋냐면 77, 18이잖아요. 이 가리가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땅 살리기를 쓸 경우는 이제 50평에 땅 살리기 하나, 200평에 하나 하니까 지난해 영암이 쪽에 제가 공급한 데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흙이 과습할 때 기상이 정하는 비율이 더욱 감소하고 공기유통이 나빠지고요. 작물이 순조로운 생육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 속에 적어도 10% 이상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퇴비를 써야 됩니다. 고구마 연작장에 이렇게 해보세요 했는데 연작으로 발생하는 이제 피해는 이제 바이러스, 넝쿨조금병, 토양병이죠.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갖다가 50평에 하나씩 넣어주시고 엑스칼리버 골드로 종자 침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심으시면은 뿌리 발달이 잘 되고 가뭄에 견디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거름 폭발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식하고 20일 간격일로 한 20일 있다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주게 되면은 도장 억제도 막아주고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근비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50평에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두둑은 이제 이렇게 뭐 우리 사장님들 뭐 더 잘 아시니까 이건 큰 문제가 없고요. 이제 평당이 이제 뭐 한 6,000번 정도 들어가죠. 이게 이렇게 요 정도 이제 20cm를 심었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고구마 순을 이렇게 침지하는 겁니다. 그냥 넣었다 빼는 겁니다. 물 3마리에 타갖고 넣었다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늘에다가 한 2, 3일 있다가 심는 게 훨씬 더 좋더라. 그래서 이제 묘상에다 이렇게 주는 거는 이제 물 줄 때 파종 후 복토 그리고 엑스칼리버 FA100 줄 때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요것들 많이 사용하시죠? 예, 요걸 사용해 갖고 이제 수평일로 심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복토를 했는데 지난해 보니까 여기다 비닐을 복토하기 전에 비닐을 깔아가면 복토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남이라든가 영암 쪽에 원체 바람이 세버리니까 이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별로 효과를 못 봤는데 이렇게 해서 빼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엑스칼리버 FA100을 연면살포를 3번 내지 4번 해주게 되면은
고구마는 무조건 일주일 먼저 캐요. 그리고 고구마가 연글고요. 늦게 캐는 거는 꽃뿌리 훨씬 덜 벗겨집니다. 그래서 저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직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고구마 삽식 후 이제 일주일, 요 마디에서 이제 고구마가 생기는 거거든요. 요 마디에서. 연작이 돼버리면 이 뿌리 끝이 나가다가 맙니다. 이 뿌리 끝이. 나중에 이렇게 생기죠. 근데 이 마디에서 5, 6개씩도 매달려요. 그래서 어떤 고구마를 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순이. 그래서 고구마가 첫 번 마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디에서 첫 번째 마디가 많이 열린다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이거 무분별하게 세력이 좋은 데서 많이 열리더라. 요게 이제 한 달 정도 돼버리면 이제 뿌리가 이렇게 이제 활착이 되죠. 이렇게 이제 결주도 생긴 거고요. 이게 이제 포기가 이제 이렇게 고사돼 버리죠. 이 고사되는 원인이 미발이든 태비에서 과습에서 또 넝쿨조균병 때문에도 이게 많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누렇게 이거는 이제 심어놓고 20일 이후에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이 여기 심는 고구마 이렇게 죽는 거 없죠. 심어놓으면 다 살지 않아요? 호박 고구마는 안 하신다며. 예, 호박 고구마가 이게 제일 심합니다. 이게. 그래서 호박 고구마는 이제 무조건 이제 심을 때도 침제고 나와서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고구마 바이러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구마에도 진딧물 많이 끼잖아요. 이 바이러스. 그래서 아까 FF백하고 하나로뚝을 섞어주게 되면은 바이러스라든가 물은병에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 하나로뚝은 여기에 있는 이 하나로뚝은 이게 이제 보조제입니다. 이게 약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주게 되면은 살균 효과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래서 이제 활착부진 초기 생육 저조 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요. 그래서 하나로뚝 FF백을 같이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의 장애가 이렇게 오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양분이 결핍돼 버리면 이렇게 오고 있고요. 여기 이제 심어놓고 일주일 되면 이제 뿌리가 이 마디에서 이제 고구마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뿌리가 이렇게 날아오죠. 이렇게 뿌리 발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고구마 열릴 뿌리, 일반 뿌리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되면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뿌리가 이 마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마디에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마디가 절간이 이게 짧아야 됩니다. 절간이. 그래서 이 다수학을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키워서 첫 번째 뭐나 두 번째 멸로 심어갖고 이게 짧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평일로 심어 주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뿌리가 14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열매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 호박고구마의 넝쿨조균병 이게 묘상서부터 오는 겁니다. 묘상서부터. 그래서 묘상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십사는 얘기고요. 이렇게 심한 포장들은 그냥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이렇거든요. 그래도 왜 이걸 심냐면은 팔아먹기가 쉬우니까 호박고구마 먹어본 사람은 호박고구마만 찾기 때문에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늘 많이들 심고 있고요. 묘상에서부터 이제 그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